남성이 살고 싶은 땅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용감하거나 대범하지 않아도 되는 곳. 아무도 타인을 희생시켜 이기지 않으며 남성이 된다는 것이 사려 깊음을 의미하는 곳. 두려움과 슬픔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실업자들이 다름 아닌 자신을 돌보고 여성과 남성이 서로 미워하지 않아도 되며 마침내 동반자로서 힘을 합칠 수 있는 곳.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원테이블 북스토어 옛날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짜잔! 표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남성 해방이라는 책입니다. 부제가 Why Feminism is Good for Men 이라는 왜 페미니즘이 남성에게 좋은가? 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책인데요. 네덜란드에서 여성학을 공부를 하고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어 있는 남성 페미니스트의 책이에요. 여성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남자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등한 세상에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남성학, 남성성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오셨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실제로 경험했던 것들을 이 책에 담고 있는데, 결국 세상이 성평등한 그런 세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결국 남성이 바뀔 수밖에 없다. 여성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랑 그러니까 제가 남성 같긴 하지만 남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목소리 큰 여성들 때문에 살기가 힘들었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꾸 위축되거나 불안감을 느끼거나 위협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나, 그래서 점점 뭔가 남성들의 폭력도 저항도 이제 점점 거세지고 있으면서 이제 백래시라고 하죠.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페미니즘이 남성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 우리한테 좋긴 좋은 거야? 라는 질문을 속에서 너무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는 책이어서 페미니즘에 딱히 관심이 없었던 분들, 혹은 여성 페미니즘에 적대감이 막 들거나 뭔가 불쾌하거나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읽어보면 되게 좋겠다. 읽어드렸던 글은 네덜란드 페미니스트 요크 스미스의 노래의 가사라고 하는데요. 원래 제목은 여성이 살고 싶은 땅이 있습니다 라는 노래에서 남성 해방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밝힌 부분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요크 스미스는 1967년에 여성의 불안이라는 에세이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네덜란드에서 페미니즘의 두 번째 물결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도 했다고 해요. 이 책이 도입부에서 남성의 역할과 지위에 관해서 뚜렷하게 밝힌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성들이 고생하는 사이 남성들은 즐겁게 지낸다는 게 시몬드 보바르의 눈부신 연구인 제2의 성을 읽은 후 남은 결론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같은 결론이 허위임을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만약 제2의 성이 있다면 남성도 대부분 거기에 속하기 때문이다. 오? 신선한데? 이런 생각이 했어요. 승자는 소수일 뿐이다. 어떤 이는 심지어 여성 다수가 남성 다수보다 더 쉽게 산다. 왜냐하면 타인한테서 관리 감독을 받느니 차라리 스스로 자신의 감독관이 되어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게 덜 절망스러우니까 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라는 문장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 책을 쓴 옌스 판트리우트 저자를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암스테르담 대학교에서 여성학을 공부를 했고요. 남성과 남성성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분이라고 해요. 백인 중년 남성 대졸 출신으로 살면서 지배적이고도 해로운 남성성 때문에 자신과 다른 남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네덜란드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남성성을 변화시키고 인간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려고 발표나 워크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남성과 젠더 정의를 위한 네덜란드 단체인 이메인스페이터, 아까 말씀드렸죠, 해방자라는 뜻의 그런 단체를 창립을 했고, 맨 인게이지, 남성을 참여하게 하라라는 그런 단체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아랍어, 독일어, 영어, 한국어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많은 독자들과 또 토론을 할 기회를 엿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곧 한국에도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조만간 또 이 책과 저자 그리고 남성성, 남성학이라는 분야에 대한 주목도가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약간 좀 어렵게 생겼나요? 어렵게 생기기도 해서 좀 골치 아픈 뭐 이런 서들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책은 그 저자가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대부분의 이제 여성과 관련된 문제들, 뭐 성 문제든 성 범죄든 뭐 폭력이든 이런 대부분의 문제들이 결국은 남성과의 사이에서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남자들은 왜 그렇지? 남자들이 변해야 이 사회가 조금 더 나은 상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남성학을 또 열심히 고민을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느꼈던 건 굉장히 여성학에서 다루는 그런 여성성, 젠더의 문제를 그냥 남성성으로 이렇게 딱 바꿔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되게 쉽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요약 정리해 드리는 것보다 한 대목을 그냥 딱 읽어드리는 것으로 책 소개를 대신할까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 책을 혹시 보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내용만이라도 좀 한번 숙지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고요. 이 책은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약간 뭐 성평등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한 것 같아. 같이 좀 평등하게 평등한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오래오래 사귀고 싶다 하는 여성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남자인 친구, 뭐 이성 친구일 수도 있고 동성 친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한번 선물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 특히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들 있잖아요. 뭐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부모도 있을 수 있고 뭐 삼촌, 뭐 가족관계 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를 어떻게 좀 더 성평등한 어떤 관점으로 키우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어서 남자아이의 성장과 관련한 일을 하는 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왜 그러니? 뭐 남자는 울지 않는다. 뭐 남자는 뭐 이래야지 저래야지. 예전에 이제 여성 해방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여자가 말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저항들을 일으켰던 것처럼 저자는 남자가 라는 그 굴레가 갖고 있는 그 힘들 때문에 사실은 남성들도 굉장히 힘들다, 억압받고 있다, 스스로 갖고 있는 타고난 어떤 본성, 뭐 기질, 특성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제대로 꽃 피우지도 못하고 사회가 만들어 놓은 남성성이라는 그런 거에 맞춰서 남자는 이래야 해, 남자는 이래야지, 울지도 말아야 되고 감정도 속여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뭐 이러저러한 것들, 약해 보이면 안 되고 세 보여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왜 것들이 남성에게도 역시 적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억압을 받아왔다. 그것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 그것을 저자는 남성 해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책의 표지 그림이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소년이 있는데 여자아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꼬고 이렇게 수줍게 이렇게 뒷짐지고 서 있는데 그 겉으로는 되게 뭔가 근육질의 남성을 표현하는 철 구조물이 딱 버티고 있어요. 이 구조물 안에 갇혀 있는 듯한 이 남자아이의 모습이 이 책이 담고 있는 큰 줄기인 것 같아요. 이 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포함한 살짝 길 수도 있는데 한 중요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대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은 해방에서 무엇을 얻을까? 남자들은 왜 그럴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자물함으로써 탐구를 시작했다. 남자들이 왜 그런지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지극히 복잡한 문제다. 우선 남자들은 매우 다양하고 변화무쌍하며 꽤 신비롭다. 우리는 남성성을 합리성과 연관짓도록 배웠지만 남성성에는 이해할 수 없고 비합리적인 것이 많다. 어쩌면 생물학적인 요인이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에는 양육과 교육, 사회학, 사회적 규범과 같이 기존 이미지와 사회 권력 구조가 남성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남자들이 왜 그런지는 우리가 그들을 본래 모습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이다. 남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다. 여성성과 남성성에 관한 통념의 의문을 품고 바꿔감으로써 스스로 남성성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여성도 여성성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움으로써 불평등과 폭력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함으로써 육아를 맡은 여성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 밖에도 많은 것을 함으로써 남성 자신과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성은 이 모든 것에서 무엇을 얻을까? 지난 수십 년간 나는 이 질문에 대해 가능한 모든 집단의 사람과 거듭 상세하게 논의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논의에서 나온 답변은 꽤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남성은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표현을 빌리면 남성은 더욱 인간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남성과 남성성에 관한 것을 여성과 여성성에 관한 것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가부장제 사회에 살고 있다. 그래서 100여 년도 더 전에 여성은 평등한 기회,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다. 여성운동은 성공적으로 싸워 고등교육, 정치적 의사결정,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쟁취했다. 이와 같은 것을 이루려고 여성은 인간으로서의 잠재력을 활용했다. 기존의 남성 영역에서 진전을 이루려면 여성적인 특성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특성이 필요했다. 여성은 남성만큼이나 이성적이고 독립적이고 경쟁적이고 단호하며 권력에 목말라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성은 기존 여성성의 틀 바깥에서 자신의 인간성을 발전시켰다. 대다수 남성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면도를 받을 때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같은 생각을 틀림없이 했을 것이다. 남성은 요즘도 좀처럼 가사노동을 하지 않지만 직장에 여성 동료가 있는 것, 가끔은 여성 상사가 있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남성은 대부분 자신의 여성 해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확신한 적이 없으며 아마도 기존의 남성 영역을 빼앗기고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일부 남성은 이와 같은 발전의 결과로 위기를 느끼고 더 이상 의존하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여성이 남성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확신도 없다. 그런 남성들은 여성이 이제는 유급노동을 하므로 남성이 술값을 내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위협을 느끼며 결과적으로 기존의 가정생활이 괴로워진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남성이 반감을 드러내면서 여성과 남성의 이른바 타고난 차이에 다시 한번 호소하고 여성을 어떻게 유혹해야 할지 몰라 필요하다면 폭력을 써서라도 뜻을 이루라고 가르치는 강의에 참여한다. 그들은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세상의 혼란을 바로잡아 질서를 복구할 강한 지도자를 원하며 남자아이와 성인 남자가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이어도 괜찮던 선사시대나 1950년대라는 어떤 이상화된 그림을 그린다. 구태의연한 남성성의 이상으로 회귀하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 아님은 분명하다. 우리는 21세기로 나아가야 하고 남자아이와 성인 남자의 새로운 역할, 즉 그들의 인간성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한다. 다행히도 여성해방을 포용하고 여성해방이 남성에게 가져오는 기회를 환영하는 남성운동이 수십 년간 진행되었다. 동성애자 운동은 남성을 위해 대안적 이미지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며 남성의 가능성을 확장했으며 대중문화에서는 양성적인 인기 스타나 그 밖의 인물들이 남성성의 폭을 넓히는 데 이바지했다. 최근 몇 년간 점점 더 많은 아버지가 육아를 하고 또 육아를 위해 직업적 성취를 어느 정도 감내하려는 수도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과 단체가 연대하여 젠더 간의 평등한 관계를 증진하려고 노력하는 맨 인게이지에서 새로운 아버지다움에 참여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아버지가 되는 남자아이와 성인 남자를 폭력을 예방하는 데 끌어들이고 참여시킴으로써 가족과 공동체의 건강하고 공정한 관계를 촉진한다. 내가 남자아이, 성인 남자, 남성성 연구에 몰두한 까닭은 이 세상의 가장 큰 불행을 초래하는 이가 바로 남성임을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을 견딜 수 없었고 이에 격렬하게 저항했으며 나 같은 사람, 즉 남성의 책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지고 보면 나는 극도로 특권을 누리는 남성 범주, 즉 백인, 이성애자, 대졸, 중산층에 해당했다. 남성은 자신의 유리한 조건과 특권을 전적으로 당연시하므로 평등을 예속과 어감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남성 특권과 지배를 논의할 때면 너무나 많은 남성이 슬그머니 침묵을 지키거나 심지어 섣불리 반격을 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남성의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세상의 모든 불의와 적극적으로 싸우려는 뜻 있는 남성들이 어떻게 남성 특권과 지배라는 형태의 부당함에는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는 게 그토록 힘들까? 아픈 곳을 찌르는 바로 이 전투를 시작하지 않고서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싸울 수 있을까? 여성과 남성에게는 잠재적으로 동일한 자질이 있다. 자신에게 그와 같은 자질이 있음을 알아보고 필요할 때 쓸모있게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똑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른바 여성적, 남성적 특성의 특수한 조합이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을 띨지는 아침에 아이들을 깨워 준비시키고 있느냐, 반려자를 위해 아침 식사를 만들고 있느냐, 직장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느냐, 축구를 하고 있느냐, 멋진 섹스를 하고 있느냐, 노부모를 보살피고 있느냐, 혹은 친구들과 술집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사실 조합은 하루 동안에도 매일매일, 우리 생애 내내 늘 바뀐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이제부터 남성성이란 본질적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모순되며 신비롭고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 우리는 아직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관점에서 사고하는 방법을 버리지는 못했지만 양쪽을 모두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했다. 남성은 어떤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맞이하고 있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내가 진정 누구인지 발견하고 자신과 다른 남성과 여성과 아이들과 이 세계와 다시 연결될 수 있다. 네, 살짝 길게 인용을 해드렸는데요. 남성,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남성다움, 남자다움, 아버지다움, 이러저러한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모습들에 그동안 많이 억압을 받아왔다. 우리가 진정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여성에 대한 폭력이든 성차별과 관련한 어떤 많은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어서요.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양육자들, 남자애를 키우는 양육자들, 그리고 남자인 친구를 두고 있는 여자친구들 많이 읽어보시고 추천이나 선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읽어보세요. 안녕.